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뭐 설탕 또는 뭐 밀가루, 하얀색 가루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 제가 몇 년 사이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서 제 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소금이 우리 인체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직접 먹어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앓고 있던 피부 질환, 그러니까 여드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고생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지내왔었어요. 이 미네랄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서 잊을만 하면 올라왔던 그런 피부 질환들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은 증상들이 조금씩은 올라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눈에 띄게 확 줄었고 상당히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 MQ는 소금을 연구하고 만드신 대표님의 그 카페도 가입을 해서 정보도 계속 찾아보고 네, 이러고 있던 중에 이 소금인간이라는 이 책을 쓰신 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재밌게 책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소금이란 거는 바다에서 물을 제거하고 남은 순수한 알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소금이란 바닷물이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간직해온 간수 성분을 온전히 담아낸 소금이다.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양수라는 게 있잖아요. 바닷물에 있는 성분과 유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양수는 1% 내외의 소금물이다. 그래서 산모가 물과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태아가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다. 보통 우리가 소금이 안 좋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안 좋은 소금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순수한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명에 중요한 그런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나트륨만 섭취를 하면 몸에 크게 좋을 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닷물의 성분 구성과 다른 소금은 우리 몸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피의 염도가 0.9%인데 제가 지난 그 소금 관련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소금물의 농도를 0.9%로 맞추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은 몸이 탈수나 부종을 일으키지 않는 필수 조건이다. 이 소금 안에 있는 이 미네랄들, 몇십 가지의 미네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미네랄이 이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소금에 적절히 자연 상태로 포함이 돼 있어야지 그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생동물, 어류, 파충류 등의 모습을 지나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이 우리의 태아기가 그래서 몇 억 년이 걸린 생명 계통 진화를 임신 출산 과정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정자의 꼬리가 없어지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은 세포를 움직이고 피를 움직이는 주요 물질이다. 그래서 어떤 동식물도 미네랄은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투압 역할도 하는데 이 삼투압 역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염장법이죠. 소금이 어떤 식재료에 들어감으로써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유익균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은 또 칼륨을 배출한다고 하죠. 채소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채식이 무작정 몸에 좋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채소에 들어간 그런 과다한 칼륨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여과시켜야 되는 신장의 기능을 안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식물성 식품에 많은
칼륨과 체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소금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 보면은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하고 점액질을 촉진하여 피부를 곱게 만든다. 이게 바로 아마 제가 경험했던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아침에 차 한 잔으로 소금을 티스푼으로 하나 타서 마시고, 음식에도 미네랄 소금을 이제 간을 많이 해서 먹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 매끈해졌어요. 사춘기 때 정말 실험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가서 비급여 진료를 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 소금 섭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본래 인간의 체온은 음식이 부패하기 좋은 온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있어서 부패한 것이 있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 환부에서 뽑아낸 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깨끗한 피로 정화가 되더라. 이런 연구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Q 눈소금이 이제 여기서 개발한 소금인데, 이 오시아드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소금이에요. 자, 그래서 미네랄 소금의 특징이 있다면 바닷물의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의 농축액이 이 간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거의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뭐 눈이 뭐 떨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마그네슘을 별도로 섭취를 해봤어요.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소금만 먹고 있거든요. 다른 거 가끔 가다가 그냥 뭐 비타민 조금씩 먹고, 이제 오메가3도 거의 뭐 예전만큼 안 먹고요. 그 미네랄 소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다 보니까 그런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몸이 조금 이제 안 좋다 그렇게 느끼면 제가 소금 섭취를 조금 더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Q 눈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보면, 순간 공중 결정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표층 바닷물을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서 이거를 허공에다 뿌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넣으면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소금하고 미네랄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눈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소금 회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오시아드라는 회사에서 이 누치마스라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 이 원리를 배워 와가지고 오시아드만의 어떤 기술을 조금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MQ 눈소금이라는 이 미네랄 소금이 탄생을 한 건데, 이런 뭔가 좀 첨단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술로 이 소금을 제조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뭐 효능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이런 증상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 예, 뭐 아까처럼 제가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통증이 많이 사라진 부분, 그 성기능 같은 경우도 좋아진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 예전에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발기보조제를 가끔 먹었어요. 그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30대 이상이 되면서 20대까지의 발기력이 이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 섭취를 하면서 발기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 소금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미네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는, 네, 그런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정제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깨끗하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이거를 정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정제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그렇게 이롭게 작용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염이라는 게 있는데, 자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던 방식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정제염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 생산하는 방식은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OECD 국가에서 4위를 차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치나 그 찌개 같은 거 이런 걸 좀 짜게 먹는 그런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마시는 게 바로 소금물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 굶은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인체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금을 과잉 섭취하는 거를 좀 되게 경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소금을 막 진짜 몇 스푼씩 넣어가지고 한번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몸에서 그걸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구토가 나고 막 그럴 정도로 못 받아내고요. 설령 그게 조금 과잉해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설사를 하는 형태로 그게 빠져나갑니다. 저도 소금을 이제 꾸준히 섭취하면서 정말 그 변이 좋아졌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변비 뭐 요거트 먹고 유산균 먹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소금과 문명. 이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없이는 가축을 기르기가 어렵다. 이것도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소금을 별도로 섭취를 해야지만 어쨌든 생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시 시대 때는 그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동물 속에 소금을 이제 간접적으로 섭취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농경 시대가 되면서 소금을 별도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의도치 않게 소금을 점점 멀리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그 대사성 질환들 같은 게 원시 시대 때 없었던 그런 질환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한테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네, 사람도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그 요오드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부족하면은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 따로 먹죠. 마그네슘 따로 영양제로 막 먹죠. 요오드도 먹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로 우리가 사 먹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게 사료 같은 경우도 40가지의 미네랄이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보다 개가 더 잘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태풍이 없는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낮은 원인을 이 태풍이 오지 않는 데서 이제 찾았어요. 태풍이 불어옴으로써 그 토양을 한번 이제 엎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미네랄이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과 그 토양이 이제 섞이면서 미네랄이 이제 풍부한 그런 토양이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는 아쉽게도 태풍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 공급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결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일염과 정제염이 소금 산업의 거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 아직까지는 그 미네랄 소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적은 것 같죠. 특히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소금이 거의 악의 근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굉장한 오해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병원에 가면은 링거액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소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병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소금물로 사람을 살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이 정말 영악한 거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면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소금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고 뭐 의사들도 알면서도 그걸 지키지 않았고 몰라서도 또 못 지켰을 거고 좀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수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정수기를 쓰면 이렇게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기 때문에 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에다가 그 미네랄 소금을 조금 이제 타가지고 먹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이 그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트륨 함량이 약간 낮으면서 거기를 이제 미네랄이 채워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소금에 비해서 좀 훨씬 덜 짜요. 약간 좀 부드러운 소금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심층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MQ 눈소금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한 4km 떨어진 곳으로 이제 바다로 나간다 그래요. 그 지점에서 이제 한 또 200m 이제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해양에 심층수라는 게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또 차갑다 그래요. 그 물에 있는 그 소금을 수치를 한다고 하나요?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심층수를 따라가다 보면 이 물이 그 솟아오르는 그 지역이 있다 그래요. 네, 그 지역을 용승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 용승 지역에 가면 그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물고기와 그 어류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수라는 거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무한대의 자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전 인류가 여러 가지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현대인들이 겪는 대사성 질환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이게 대증요법으로 그 증상이 나오면은 그 증상만 바로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은 미네랄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조류 섭취가 제한적인 내륙 국가는 전 국민이 요오드 부족으로 갑상선 질환에 걸린다. 소금에다가 요오드를 첨가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이제 유통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소금을 제대로 된 그 미네랄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고혈압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왜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혈압과 가장 연관이 높은 심장은 왜 염통이라 불리는가? 왜냐면은 이 심장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소금에 절여져 있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염을 권장하지도 않았는데 왜 고혈압 환자가 많지 않았는가? 소금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링거액의 그 성분이 나오는데요. 링거액은 해수를 약 3배로 희석한 수준과 비슷한 성분 함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바닷물이 필요했던 거죠. 자, 소금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소금물을 주사기에 넣어서 공급하고 저염식을 제공하면서 링거액을 달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병원이다. 참 씁쓸하죠. 그래서 제가 소금인간을 읽으면서 제가 오히려 그 소금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의료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안 좋다는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얻으면은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속는 셈 치고 소금을 먹어본 건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스스로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소금이 유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미네랄 소금을 실제로 섭취를 해보고선 효과를 느껴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그런 삶의 질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다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